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거 A라는 발전기하고 B라는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 요게 병렬 운전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병렬 운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 병렬 운전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자, 참고하세요. 첫 번째가 우리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가 정격, 전압이 같을 것. 세 번째가 수화 특성이 있을 것. 수화 특성일 것. 이렇게. 자, 참고로 수화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류가 증가할 때 전압이 떨어지는 걸 수화 특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게 병렬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화 특성이 없는 거야. 수화 특성이 없는 거는 대표적인 게 과복권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복권으로 많이 표현해요. 자, 복권이나 직권은 수화 특성이 없습니다. 그 수화 특성이 없는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균합선을 설치해라. 설치입니다. 자, 균합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안정된 병렬 운전을 위해서다. 자,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5개인데 여기까지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과 관련된 5가지 내용이에요. 병렬 조건은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수화 특성이 같을 것. 근데 수화 특성이 있을 것, 수화 특성이 없으면 균합선 설치해라. 뭐 균합선 설치하는 목적이 뭔데? 그러면 안정된 병렬 운전을 위해서다. 이거 암기하시고, 그러면 지금 복권 발전기라는 거는 수화 특성 없다고 했으니까 뭐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설치하는 거는 균합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균합선을 설치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 그림 참고해 볼까요? 요 그림은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가 뭐냐면, 자, 우리 여기 N극, S극 있는 게 요게 계자입니다. 자, 계자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이 점선으로 된 자속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속이 나오게 하는 게 계자다 보시면 되겠고, 이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서 이 도체를 놓고 도체를 돌리는 거죠. 자, 이 도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전기자라고 하죠. 그럼 전기자는 뭐 하는 역할이냐면 도체가 회전하면 자속에 변화시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기자의 역할은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전력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직류가 되겠으니까 직류 발전기는 직류 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류자라고 하죠. 그래서 정류자를 통하면 교류가 직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직류를 부하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통해서 연결하냐면 여기 옆에 붙어있는 거, 요게 브러쉬라고 하죠. 브러쉬를 통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우리 정규반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요소는 뭐냐? 3요소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요거를 직류기의 3요소라고 하고요. 아닌 거는 보급 골라내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3번. 계자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는? 이거 뭐 직류 발전기든 직류 전동기든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참고하겠습니다. 자, 종류를 물어볼 때는 그림을 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돼요. 자, 종류를 알아볼 때는 얘하고 얘만 잘 보시면 돼. 자, 이 코일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코일을 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A라고 써있는 거, 동그란 거를 우리는 전기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종류를 구분할 때는 계자하고 전기자가 지금 이 그림처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타여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우리 계자하고 전기자가
여기 계자하고 전기자가 또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여자기입니다. 그런데 연결된 방식이 지금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분권 발전기라고 하고 지금처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발전기. 그 다음에 지금 그림처럼 계자가 두 개야. 두 개라서 하나는 병렬, 하나는 직렬. 이렇게 계자가 두 개면 얘는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 다 여러분이 숙지에서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타여자기. 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여자인데 연결된 형태가 병렬 연결이면 분권, 직렬 연결이면 직권, 계자가 두 개면 복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 연결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병렬 연결된 거 얘죠. 그래서 분권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문제 24번.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 중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24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직류발전기도 해봤지만 병렬 운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는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었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크, 위, 주, 파 이렇게 암기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위, 주, 파. 기전력의 다 똑같고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위상, 기전력의 주파수,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게 동기발전기의 병렬 조건. 그래서 크, 위, 주, 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근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지금처럼. 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 물어봤죠? 자, 요건 무슨 문제예요?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차가, 그러니까 즉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물어봤으니까 요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여, 크, 무, 원상, 유동. 이렇게 여러분도 시험 앞두고 계시니까 요거 한번 암기해보세요. 여, 크, 무, 원상, 유동.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여자 전류가 변화가 되면 여자 전류가 변화가 되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원동기에 출력이 변화가 돼 버리면 자,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의 위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전류가 흘러요? 유효분의 순환 전류가 흐른다 보시면 돼요. 그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한다? 동기화 전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상차가 생기면 그랬으니까 위상차가 생겼네요. 그러면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유효분의 전류가 흐른다. 그 전류를 뭐라고 한다?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2번에 있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동기발전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자, 단락이라는 거는 선과 선이 짧게 이어지는 겁니다. 단락, 짧을 단 이어질락 해서 선과 선이 짧게 이어지는 거. 우리가 쇼트라고도 표현하고 합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단락입니다. 우리 단락 전류 파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단락이 발생하면 여기가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커져요. 커지는데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구간을 돌발 단락 전류를 하고 자, 어느 정도 줄었으면 그 크기로 지속이 됩니다. 이거를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해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 돌발 단락 전류가 점점 적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게 제한해서 적어지느냐 주로 어떤 게 제한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누설, 리액턴스 혼자 제한하고 있다.
누설 리액턴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만 암기할게요. 답은 1번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문제 26번. 삼상동기기의 제동권선의 효용은? 여기 제동권선 밑줄 그을게요. 기능사, 기사 엄청 나와. 제동권선 나오면 무조건 난조, 방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난조, 방지 골라주시면 되고, 그럼 난조가 뭐냐? 우리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도 있고 동기 전동기도 있는데, 동기기는 항상 속도가 동기 속도로만 돌아야 돼요. 동기 속도. 자, 우리 그냥 참고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지만 동기 속도 공식입니다. 동기 속도 NS. 얘가 동기 속도 기호예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P라는 건 국수고 F는 주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가 사극이고 주파수가 60Hz다. 그럼 이걸 계산해 누르면 1800 RPM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동기 전동기다. 그러면 이 동기 속도 NS가 1800으로만 계속 돌아야 돼. 1분에 1800 회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1800으로 계속 돌고 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동안 속도가 출렁했어. 근데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 속도가 출렁이는 거를 우리는 난조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데 속도가 출렁했는데 회복이 안 돼. 그냥 계속 출렁이는 상태로 계속 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조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어찌됐건 이 난조를 방지하는 거는 제동권선 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제동권선 하면 난조 방지 꼭 기억하세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7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전동기 항상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전동기입니다. 동기전동기 나오면 여러분은 꼭 이거 기억하세요. 동기 조상기. 자,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서 동기조상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동기조상기는 뭐냐? 동기조상기는 여기 상이라는 건 위상이에요. 위상을 조정하는 기기다. 위상을 조정한다는 건 L과 C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L과 C를 공급하면 만약에 회로에 L이 많다. 그럼 역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C를 넣어서 L을 없애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반대로 회로에 C가 많다. 그러면 L을 넣어서 C를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동기전동기 나오면 여러분은 동기조상기 떠올리시고, 동기조상기는 위상을 조정하는 거다. 즉 역률을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전동기 내용으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역률 조정할 수 없다가 아니죠. 역률을 조정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우리 Y 결선은 요거죠. 이렇게 Y자로 결선한 거예요. 코일 3개를 이렇게. 이게 Y 결선입니다. 자, 여기를 A상, B상, C상을 할게요. 근데 Y 결선은 이 부분을 중성점이라고 하죠. 이게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성점에서 선을 이렇게 쭉 뺍니다. 요 선을 뭐라고 그래요? N상이라고 표현합니다. N상.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선간 전압이 200이다 하면 선과 선 사이 전압이에요. A선과 B선, B선과 C선, 또는 C선과 A선. 요 선간 전압이 지금 200V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이때 상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죠? 여기 코일 있는 부분이 상이에요, 상. 그래서 상전압은 요만큼이 되겠죠. 여기 상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면 요만큼, 얘가 상전압, VP라고 합니다. 기호가, 얘가 상전압입니다. 그럼 상전압 얼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봐도 지금 만약에 B하고 C면 BC 사이의 전압이 200인데 200은 요만큼이잖아요. 코일이 2개가 거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상전압은 요만큼밖에 안 돼. 당연히 상전압이 200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럼 얼만큼 적냐면 우리 선간전압을 VL이라고 하면 공식은 요겁니다. 우리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선간전압 VL은 상전압 VP하고 당연히 다르죠. Y계선은 달라요. VP보다 루트 3배가 크다 보시면 돼.
그러면 상전압 VP를 물어본 거니까 VP는 루트 3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VL이 되겠죠. 그러면 성간전압이 얼마? 200.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계산기 눌러주면 됩니다. 약 얼마나 나올 거냐면 115V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전압은 115V다.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어떤 단상면압기에 2차 무바 전압이 103V이고 전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10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몇 프로인가? 자, 기호 써보겠습니다. 무바 전압은 V고 무바니까 오픈, 개방시킨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단자 전압, 얘가 전격 전압, VN입니다. 전압 변동률, 이필로는 몇 프로? 얼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전압 변동률 공식, 전압 변동률 이필로는 공식 꼭 암기하세요. 전격 전압분의 무바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식이 생각 안 나면 작은 값분의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전격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 그 다음에 오픈 전압, 무바 전압이 103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럼 100 날아가니까 103에서 100을 빼면 3%인가요? 이렇게 계산에 누르면 됩니다. 답은 1번에 있습니다. 3%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농형 유도 전동기.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농형이 있고요. 또 하나가 권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권선형은 회전자의 권선을 감은 거예요. 코일을 감았다 보시면 돼. 그럼 코일이 있으니까 얘는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저항이 있다. 좀 자세히 표현하면 회전자가 2차니까 2차 저항이 있다 보시면 돼.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농형은 그냥 코일이 없어요. 회전자에 코일을 안 감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2차 저항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참고로 기동이라는 건 멈춰있던 전동기를 돌리기 시작하는 걸 기동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농형은 저항이 없고 권선형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고를 수 있죠. 2차 저항기법. 2차 저항은 어떤 전동기 갖고 있다고요? 권선형이 갖고 있다고요. 농형은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31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31번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일단 한번 결산을 해볼까요? 자, 이와 비슷한 거를 우리가 2차 실기 때 많이 할 겁니다. 전동기 결산하는 거를. 어쨌건 삼상 유도 전동기는요. 만약에 차단기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삼상이니까 3개고요. 여기가 차단기라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동기 연결하겠습니다. 전동기. 모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동기 3상을 연결한 건데, 만약에 3상 전동기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상이니까 세 선이 있겠죠. 이 세 선 중에 두 선의 접속만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회전시키고 싶으면 3상 중에 아무 선이나 2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A상이고 B상이고 C상이라 한다면 A, B상을 바꿔볼까요? 자,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은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두 선만 접속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역회전한다 보시면 됩니다. 세 선의 접속을 바꾸면 안 돼요. 딱 두 선만 바꿔야 됩니다. 자, 그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 보기에 이거 있잖아요. 1차 권선에 있는 3개의 단자 중에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준다. 맞는 표현이죠. 지금 그림은 A, B를 바꿨지만 B, C를 바꿔도 되고 C, A를 바꿔도 됩니다. 2개만 바꿔주면 회전 방향이 바뀐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2번.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으로 옳은 것은? 자, 32번 꼭 암기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전동기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우리 전동기 발전기 하면 플레밍 법칙 잘 나옵니다. 플레밍
오른손, 왼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왼, 전, 오, 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왼전, 오, 발 꼭 암기하세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이론이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이론이다. 꼭 가져가십니다. 왼전, 오발. 그럼 전동이 나왔으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참고로 플레밍 왼손 법칙은 이렇게 하시면 돼. 왼손으로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만 딱 피시면, 이게 구윗도 유지하게 피시면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입니다. 각 손가락의 의미도 가져갈게요.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힘, 자, 전. 힘, 자, 전. 그래서 힘, 전자력이고요.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예요. 이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다. 가져가시고, 오른손 법칙 똑같죠?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얘만 딱 피시면 돼요. 그래서 각 손가락 의미, 저는 운, 자, 기 이렇게 암기합니다. 운동 방향, 도체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 똑같습니다. 왼손하고, 그 다음에 기전력이에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3번.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자, 우리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 어떻게 암기했어요? 종류 반기, 콘, 분, 세 이렇게 암기했죠?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반기, 콘, 분세. 얘는 반발 기동형, 얘는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좀 쓸까? 여러분 암기해야 되니까 얘는 반발 기동형입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여기 종류, 기동투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단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역률이 좋아서, 역률이 좋은 거는 콘덴서 기동형이에요. 다 좋아, 얘는. 콘덴서 기동은 다 좋아. 역률이 좋고, 그 다음에, 소음도 적고, 특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안 좋은 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얘는 역률도 안 좋고, 효율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역회전도 안 돼.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단, 콘덴서 기동형이 좋은 건 맞는데, 영국 콘덴서보다는 안 좋다. 이렇게. 근데 콘덴서 기동형하고 영국 콘덴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영국 콘덴서형이 더 좋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좋지만 영국 콘덴서형이 더 좋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4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자, 이 34번 문제는 똑같은 그림을 주고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형태는 뭐냐면, 자,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 또는 최대 전력을 만들려면, 자, 우리 R과 C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R 최소로 해야 되고 C 최소로 해야 된다. 둘 다 최소. 요게 첫 번째 문제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처럼, 자, 요걸 준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세요. 얘가 다이액이면 얘는 트라이액이다 보시면 돼요. 트라이액.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똑같은 그림에 두 가지 형태로 문제 나오니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5번. 출력 10kW, 효율 80%인 기기의 손실은 약 몇 kW인가? 자, 효율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효율 공식, 효율 2타는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게 효율 공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출력을 준 다음에 손실을 물어봤죠? 손실은 뭐예요?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손실이야. 그럼 입력은 얼마라고요? 입력은 아직 몰라. 출력은요? 10kW예요. 그러면 손실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입력만 구하면 손실은 구해야 된다 보시면 돼. 그러면 입력 구하러 가겠습니다. 입력은 올라가고 효율을 내려오면 입력이란 거는,
자, 효율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효율은 몇 프로예요? 80%. 출력은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올 거냐면 12.5kW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입력이 12.5니까 여기서 10을 빼면 손실은 2.5k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 가지로 잘 나오니까 출력이 10이고 효율이 80이면 입력은 그냥 12.5다.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36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36번 단락 전류 물어보는 거죠. 자, 단락 전류 공식 암기할게요. 기호가 IS입니다. 자, 전류가 I고 S라는 건 쇼트, 단락이라는 의미예요. 단락 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IN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강화가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은 전격 전류 의미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강화가 5%니까 5분의 100 곱하기 IN 되겠죠. 5분의 100은 20인가요? 20 IN. 그럼 문제에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단락 전류는 이 전격 전류의 여기 있네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물어봤으니까 20회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전류 공식 암기하시면 우리 기사 때도 많이 쓸 거니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7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계정기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자, 내부 고장 보호 장치는 많이 있는데 주요 보호 장치 3개는 꼭 가져가세요. 자, 첫 번째가 차동 계정기입니다. 두 번째가 차동 계정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 세 번째가 부후 홀즈 계정기가 있습니다. 요 3개 꼭 암기하세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장치,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 계정기, 부후 홀즈 계정기입니다. 자, 가장 알맞은 거 물어봤으니까 1번에 나와 있죠? 차동 계정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거 암기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다이오드를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과전류부터 보호가 된다. 꼭 암기하시고, 지금 이 문제의 의미, 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심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다이오드예요. 자, 다이오드인데 여기에 이렇게 100V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자와 단자 사이에 전압이 100V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다이오드가 100V 하나에 다이오드 하나밖에 없으면 이 다이오드에도 100V 걸립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100V에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대책이 이렇게 하시면 돼. 다이오드를 또 하나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단자가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단자고 제일 마지막 단자. 여기에 100V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눠지는 거니까 똑같은 종류의 다이오드를 한다면 여기에는 50V 걸리고 여기도 50V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이 분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다이오드들이 50에도 못 견딘다. 그럼 대책은 뭐라고요? 여기다가 다이오드 하나 더 연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단자가 늘어났으니까 여기에 100V 걸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전압은요. 여기 33, 여기 33, 여기 33. 이렇게 전압이 또 분압되겠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이오드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9번. 전격전압 100V, 전격전류 50A, 전기자 저항 0.25옴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39번. 일단 기호부터 써볼까요? 전격전압이니까 단자전압 V가 되겠고요. 전격전류 I라고 표현할게요. 전기자 저항
RA입니다. 우리 전기자가 기호가 A니까 RA 표현하고 유기전력 E는 얼마? 이렇게.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 분권 발전기를 한번 그려라 그랬습니다. 분권 발전기 그려볼게요. 분권 발전기는 지금 제가 그린 거, 요게 계좌입니다. 계좌하고 지금 제가 그린 거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 요게 분권 발전기입니다. 자, 조건 넣어볼게요. 전격전압, 얘는 단자전압이죠. 여기 단자전압, V가 100V. 그 다음에 전격전류, 우리 전기전류가 IA고, 전격전류라는 건 부하의 전격전류예요.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 얘가 전격전류 I가 50A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이게 전기자니까 전기자 내부에 있는 저항 RA가 0.1이라고 준 겁니다. 이때 발전기의 유기전력, 유기전력은 전기자에서 만들어지니까 E는 얼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E가 크냐 V가 크냐를 먼저 하셔야 돼. 발전기는 E가 크다.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전기가 크다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반대예요. 전동기는 전기를 먼저 공급하니까 V가 커요. 발전기는 E가 크고 전동기는 V가 크다라는 거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E니까 큰 값 E는 작은 값 V에 더해줘야 똑같겠죠? 그럼 뭘 더해주느냐? 전압 강화 IA, RA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자, 그럼 V 몇 볼트? 100V 더하기. 잠깐 대기.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가져가야 될 게 유기기 전력은 단자 전압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러면 단자 전압이 100이면 유기 전력은 무조건 10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100보다 큰 거 같지도 않겠죠? 작지도 않을 겁니다. 100보다 큰 거는 3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넣어볼게요. 100 플러스 IA. 이 전기자 전류인데 얘는 안 줍니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가 똑같잖아요. 그럼 I는 얼마? 50. 그럼 IA도 얼마? 50 되겠어요. 곱하기 전기자 저항은 얼마? 0.2가 되겠죠. 그럼 50 곱하기 0.2가 10V인가요? 그럼 100 더하기 10이니까 110V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네요.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계산 문제니까 이해하셔도 되고 또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0번. 수변전 설비 구성기기의 개기용 변류기 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0번 CT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주회로 전선 여기에 큰 대전류가 흐르면 CT는 이 큰 전류를 작은 전류 예를 들어서 뭐 5A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전류계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게 CT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변류기라 합니다. 그럼 맞는 거 물어봤으니까 높은 대전류를 작은 소전류로 변성하는 기기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